지난 한 주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가 정말 넘쳐나는데 오늘 뉴스는 뭡니까? 네, 일단 지역 소식인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채용 비리 의혹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건 시민단체가 신고한 의혹이죠? 대구 경실련은요, 지난 4월에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요, 지난 4월 11일에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구시장직을 사퇴했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8일에 기자들과 만난 오찬 자리에서 한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홍 시장 발언은요, A라는 공무원인 직원이 있는데 5년간 신분 보장이 가능하도록 내가 조치를 해놨다. 내가 나가면서 잘려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다 해놓고 이런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요, 당시에도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석 달 정도 지났죠. 지난 17일에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해서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사안을 경찰청으로 송부했습니다. 이 송부는요, 사건의 이첩 또는 종결이 불분명할 때 이 조사기관에서 이 사실 조사를 요청하는 조치입니다. 네. 이 알바키 채용이 불거진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네, 시민단체에 따르면 홍 전 시장 취임 이후에요, A 씨를 이 4급 상당의 지방 별정직인 뉴미디어 담당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인사규정상요, 임명권자인 홍 시장이 퇴직이 되면 자동 면직이 되는 자리인데요. 대구시는 이보다 앞서서 홍 시장 퇴직 앞서서 올해 1월에 뉴미디어 담당관 밑에 뉴미디어 팀장 자리를 모집을 했습니다.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 공고를 냈는데 11명이 지원을 했고 서류 면접을 거쳐서 이 자리에 A 씨가 채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네, 권익위에서 이 신고를 송부 또는 이첩받은 조사기관은요, 이첩받은 날,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 조사를 종결을 해야 하고 종료 후 열흘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요, 국정감사할 때마다 세워라, 내워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이 규정만이지 사실 지켜지는 경우 잘 없거든요. 대구 경찰청도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권익위에서 넘어온 사건이 있을 때 이 기간 안에 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수사가 잘 될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 전 시장은 지금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홍 시장 떠나고 난 뒤에 제기되는 문제나 다뤄야 될 사안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기습적인 폭우에 금호 강변 저지대인 대구 노곡동이 침수됐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응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비판이 나온 이유가 침수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2010년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저도 2010년에 현장에 취재를 갔었거든요. 15년 전인 2010년 7월, 8월에 폭우에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인 7월 17일에도 올해 17일에도요. 폭우로 일대가 물에 잠겼고요. 주택과 상가 20곳 그리고 차량 40대가 침수됐고 주민 26명이 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타고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기자 말한 15년 전 침수 원인이 배수시설에서 쓰레기 그다음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담당을 하는 제진기 고장이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대구시가 민간인과 공무원 등 14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일단은 8월 4일까지 조사를 한 뒤에 원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배수시설 정상 작동 여부 그리고 수문 미개방 등을 보고 있습니다. 침수 당시 금호강으로 빗물이 흐를 수 있게 하는 배수펌프장 수문이요. 일단 닫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을 거르는 제진기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 갖춰진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배수 고지 터널이라고요. 지난 2013년에 98억 원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길이 700m, 지름 3m로요. 노곡동 뒷산 중턱 배수지에 모인 빗물을 초당 14톤의 속도로 금호강으로 또는 배수펌프장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인데요. 침수 피해가 발생한 17일에 이 마을과 연결된 터널 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문이 침수가 나고 나서 14분 뒤에 닫힌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매뉴얼상으로는 이 수문이 금호강 녹욕교 수위가 21m 되기 전까지는 열려 있는 게 매뉴얼상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린 수문으로 그 빗물이 배수 펌프장으로 갈 때 뭐 산불 피해가 났던 산에 있던 그런 부유물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좀 문제를 키우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수 고지 터널은 북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 초입에 있는 배수 펌프장은 또 대구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원화된 관리 체계가 좀 대응을 빨리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번은 그렇다고 해도 두세 번이 반복되면 이 원인을 자연 현상으로만은 두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아직 올여름이 한참 남았습니다. 급한 부분부터 우선 꼼꼼하게 점검을 좀 하고 챙겨본 다음 대비를 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추경으로 예산이 마련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주 시작을 했는데 신청은 21일 월요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나눠서 했지요. 네. 홍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요. 신청 첫날이었던 21일에는 697만여 명이 그리고 22일에는요. 731만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 동행정 복지센터가 업무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붐볐는데요. 카드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온라인에 좀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이 소비 쿠폰 지급 첫날 대구 경북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한 13에서 14% 정도로요. 전국 평균 13.78%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급 방식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가장 많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가 있는데요. 대구는 지류 상품권은 없습니다. 사용처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파악해서 써야 되겠네요. 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이 소상공인 자영업 매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발행을 앞두고 가게들마다 사용처라고 이렇게 많이 붙여놨거든요. 포스터나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확인을 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소비 쿠폰 민생회복 골목 상권 활성화가 이번에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시행의 취지인데 지급한 게 끝이 아니라 그래도 결과를 내실 있게 좀 가져오려면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이제 편의점 매출이 많이 는다 이건데요. 이 편의점은 유통 대기업의 간판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직영점이 아니면 쓸 수 있는데요. 물건도 다양하고 또 가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이 소비 쿠폰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편의점이 톡톡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 지원금을 줬을 때 편의점에서 스마트워치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거나 외국산 주류를 사는 이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요 편의점 업계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취지에 맞지 않는 특정 품목의 판매를 좀 자제해 달라. 그리고 그런 프로모션 같은 거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벌써 소비 쿠폰 깡 하는 얘기 나오던데요. 네, 소비 쿠폰이 발행된 이후에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이나 사이트에 현금화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원금이 주로 충전된 선불카드를 판다 이런 건데요. 지금은 중고 플랫폼들에서는 삭제 조치가 된 상태고 관련 검색어도 차단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 이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요. 또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소비 쿠폰을 팔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수취를 하면요. 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라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 쿠폰 사용처도요. 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소비 쿠폰을 받거나 또 환전을 해주거나 하면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좋은 취지도 잘 써야 빛이 날 거라는 점 모두가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소비 쿠폰이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주변에 날씨가 더운 만큼 어려운 분들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역시 드는군요. 김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